왕윤이 이끄는 한나라. 그러면은 반왕윤 연합군이 생기고 화웅이 사수관으로 출진을 하겠죠. 화웅이 사수관으로 출진하고 송견이 따고 왕윤이 낙양에 불 지르고 개하. 오늘은 골 때리는 코난 범인의 범행동기 이상형 월드컵 한 판 때리고. 근데 나 코난 안 봐가지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만화를 봐야 돼, 그지? 이거 만화를 봐야 돼서 안 할래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롤 하겠습니다. 아니 못하잖아. 꺼져. 알았어요. 다른 월드컵 하겠습니다. 꺼질 순 없죠. 삼국지 이프 월드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지 만약의 월드컵. 옛날에 이제 그 정수근 선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이라는 걸 다 적용시킨다면 모든 팀이 우승한다. 야구에 만약은 없어요. 삼국지에도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때우기용으로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망상하는 거는 자유잖아요. 만약에 삼국지 이랬으면 어땠을까? 32강부터 하고요. 자, 첫 번째, 황계의 고육지책이 들통났더라면 대 관우가 안량문추의 목을 따자 빡친 원소가 유비를 죽였더라면 월드컵. 자, 황계의 고육지책이 들통나면 이제 적벽대전이 송권 유비 연합군이 이기기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불이 붙어야지 조조의 대선단이 불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타 죽어야 되는데 동남풍이 이루어졌어도 황계가 직접적으로 불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프로메테우스처럼 조조군에게 전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동남풍이 백날 불어도 황계가 조조를 속여가지고 불을 갖다주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정확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적벽대전, 조조가 하북지방 다 통일하고 중원을 다 잡아먹고 형주 잡아먹고 손권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손권과 유비가 궁지에 몰렸어. 연희 기준으로 말하자면 조조는 80만 대군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나라에는 한 10만 명도 없었을 거예요. 붙어야 돼. 근데 이제 조조는 이 오나라를 먹으려면은 중국에 큰 강 두 개가 있잖아요. 황하강하고 장강인데 장강을 넘어야 돼.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만들어야 돼. 배를 만들어서 넘어야 하는데 홈그라운드가 송권 팀에 있다 보니까 얘네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익숙해. 근데 조조는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배를 만들고 이제 형주 출신 도독을 세우고 해가지고 했지만 병사들이 수상전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멀미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통 선생님을 모셔서 배를 다 엮어서 하나의 큰 배처럼 만들면 배가 안 흔들리니까 멀미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다 묶어 놓은 다음에 불을 붙이려는 이제 손권과 유비군의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붙이냐? 조조를 속여야 된다. 어떻게 속이냐? 황계가 오나라 쪽 송권팀 장수인데 개국공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연극을 통해서 송권팀의 주유와의 갈등을 통해서 배신하겠다 서신을 보내고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한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는 지푸레기를 잔뜩 실어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그대로 퀵으로 보내서 배와 배들끼리 연결한 거대 선단을 통째로 한 번에 태워버리는 작전. 그리고 바람까지 동남풍이 불게 돼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가지고 빵 터트리는 하나의 폭발인 예술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면 오나라가 좀 이기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 배와 배끼리 이어놓은 조조군의 그 대선단이 그냥 밀어버렸겠죠. 오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한 사람당 10명씩 죽이면 돼요. 그러면 이겨요. 오나라가 한 사람당 10명씩만 죽이면 돼.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밀어버리면은 오나라 통일되고 뭐 되고 하면서 조조가 사실 이제 한나라가 이제 정통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세상인데 조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칭제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나라까지 먹고 했으면은 조조가 황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삼국지가 안 나오고 되게 원사이드로 그냥 쉽게 밀린 다음에 이제 어떤 유비와 제갈량의 똥꼬쇼
적벽대전에서 조조 한 번 큰 타격 주고 복구하는 시간에 형주 남부 장악하고 익주 먹으면서 지지부진하게 한 몇 년 더 끌고 가서 그 부분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3분지계 부분 이게 실현됐을 때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아주 큰 그 나비 효과가 벌어졌겠죠. 그리고 관우가 안량문치에 목을 따자마자 빡친 원소가 유비를 바로 죽여버렸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유비가 죽어. 유비가 원소에서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 유표 쪽으로 갔지. 그리고 서서 만나고 제갈량 만나고 이 암덩어리들이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폐악질을 부리는 걸 여기서 원소 대장군이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를 해버렸다면? 그러면은 이제 조조가 원소를 이기는 스토리로 가긴 갔겠죠. 유비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니까, 그죠? 조조가 먹었어. 원소를 이겼겠지. 그 다음에 유비가 이제 제갈량을 안 만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주 먹고 오나라 먹고 해가지고 결국은 똑같아지네요. 이게 둘 다 어떤 느낌이냐면 요것도 유비군이 이제 뭔가 서포트 해가지고 이긴 거고 요것도 유비군이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뭐 한 거라서 조조가 무난하게 한 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골라야 된다면은 뭐가 좀 흥미롭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정도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왼쪽은 지제천리라서 역전 가능성. 아 그러네요. 만약에 황계가 이제 고육지책이 들통이 나가지고 적백대전에서 쫄딱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짤창맨에 나와 있습니다. 짤창맨에 적벽대전이 대충 망한 뒤에 버전이 이미 있어요. 삼국지 14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섭 옆에 같이 살고 송건은 송건대로 여기 맞고 조조가 다 먹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비가 통일했죠.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유비가 다시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쫙 밀어버립니다. 조조도 다 목 썰어버리고 제갈량을 필두로 해가지고 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다채롭게 되겠네요. 오히려 이렇게 흘러가서 유비가 이제 한실 중흥을 실패하는 버전. 왼쪽은 망하고 지제천리 시나리오에서 다시 남만으로 들어가서 남만왕 유비가 된 다음에 유장 밀어내고 조조 야금야금 먹으면서 저항하면서 황실을 다시 중흥시키는 연걸전 스토리. 더 가슴이 뜨거워지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더 극적이고 더 재밌기 때문에. 정로가 점프에 실패했더라면 이때가 이제 채모가 유비 잡으려고 이제 쫓아다니다가 유비가 이제 불길한 말인 정로를 타고 강 앞에까지 쫓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로가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원래 불길한 말인데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일단 지부터 살자는 생각에 점프를 해서 살려버렸어 유비를. 근데 이때 정로가 좀 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서 점프하면서 유비를 잘 흘렸으면은 됐는데 이게 정로의 쿨타임도 있고 유비가 옛날부터 이게 허벅다리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쌍검을 사용해가지고 평상시에 허벅다리 힘이 대단했어. 그래서 이 정로 카운터였어요. 떨구지를 못해서 점프할 때 허벅다리로 꽉 조여가지고 이악 물고 버텨서 정로랑 같이 살아나갔죠. 그래가지고 이때 정로가 킬각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딸피로 유비가 살아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벅지로 딱 버티고 서서가 유비군에 남아 제갈량을 추천하지 않았더라면 일단 연희 기준으로 그냥 갈게요. 제 정사 잘 모르니까. 제갈량을 추천하지 않았더라면은 폐악질이 형주쯤에서 끝났겠죠. 사실상 제갈량이 들어와서 제일 잘한 거는 그거예요. 하우돈 막은 거 이런 거보다는 오나라로 사신으로 가가지고 8마일 찍잖아. 1대 다로 랩 배틀을 하면서 프리스타일로 다 뭉개면서 송건팀의 모든 사람들이 대꿀멍 하면서 설득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유비 대신 전쟁을 하고 있어. 조조와 송건이 전쟁을 하기 시작해. 요 부분이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제갈량이 없었으면 그게 좀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제갈량이 없었더라면 그냥 끔살되고 제갈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연스럽게 조조가 형주를 잡아먹고 그때 제갈량이 융중에 있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위나라로 들어가고 제갈량 입장에서는 서서가 원흉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비 집단이 사실상 조직폭력배 집단이에요. 근데 서서가 노래 부르다가 잘못 끌려갔어. 지가 빠져나오려면 한 명 박아놓고 나가야 돼요. 전에도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안산에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PC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서 알바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상한 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다음 근무자랑 인수인계를 해. 그러면 이제 금액을 확인해서 넘기는데 비면은 모든 알바가 페널티로 충당을 해야 됐어요. 그게 룰이야. 그냥 빈 돈을 한 명이 충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원이 충당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
사장님이 알바 구하기 귀찮으니까 다음 사람을 전 근무자가 박아 넣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나가. 이 시간대 근무자를 그 근무자가 박아 넣어야지만 나갈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가 근무하기 힘든 곳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인을 박아 넣고 나가야 된다는 거, 자기가 악질이 돼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지독한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서서가 지가 조조한테 가려고 제갈량을 박아놓고 갔다, 제갈량을 팔았다는 거죠. 제갈량 사는 곳을 알려줘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유비가 관우장비 이끌고 맨날 와가지고 사장님 할 얘기 있습니다, 사람 없는 척 해봐도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있는 거 걸려가지고 대놓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삐대고 있으니까 들어 누워버리니까 어떻게, 제갈량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더라면, 유비가 박멸이 됐더라면 그 전에 서서가 이 추천을 안 했더라면 무난하게 유비 박멸되고 조조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인사 추천 시스템에 의거하여 조조 쪽에서 일을 했겠죠. 훌륭한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겠죠. 서서 이 새끼가 나쁜 새끼야, 이 새끼. 아 근데 이거 뭐가 흥미로운가를 고르기보다는 골 때리는 거를 골라야겠다. 골 때리는 거. 서서가요 골 때리네. 그래서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문제입니다. 지는 그리고 조조한테 갔어. 자, 조조가 동탁 암살에 성공했더라면 데 방통이 말을 바꿔 타지 않았더라면. 방통은 NPC 같네요. RPG에서 소모품 상인 같네요. 아니면 그 오락실 던전 드래곤 게임의 중간중간에 있는 상인 포즈인데. 자, 조조가 동탁 암살에 성공했더라면은 동탁이 죽었겠죠. 죽고 조조가 끔살당했겠지. 그 근처에 여포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조조는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고 대의를 위해서 담그려고 한 거예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뭐 담궈졌을 텐데, 그럼 조조가 없는 상황이야, 삼국지. 그럼 조조가 없으면 또 온갖 폐악질을 안 부렸겠죠. 예를 들어서 반동탁 연합군도 안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유비가 자연스럽게 군웅들 사이에서 데뷔전을 못 치렀겠죠. 그럼 유비는 그냥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 조직폭력배가 됐을 텐데, 이 동탁이 살아있어서 반동탁 연합군이 생기고, 반동탁 연합군이 생기니까 하나의 축제의 장이 열리고 큰 스테이지에서 지역구 조직폭력배인 유비네가 화려하게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삼국지가 굴러간 거거든요. 일종의 그들에게는 이게 축제였죠. 하나의 월드컵이고 군웅들끼리의 어떤 올림픽 같은 건데 살인 올림픽이 안 열렸을 수도 있겠다. 동탁이 죽었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포나 곽포 됐겠지. 아, 그러면 이제 여포는 새로운 아버지를 찾아 헤맸겠죠. 여포가 왕윤한테 가서 나를 키워라냥 하면서 왕윤이 간택이 돼가지고 왕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왕포 혹은 원소 쪽으로 가서 원포, 왕포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왕윤이 장악하고 왕윤이 이끄는 한나라 원리 원칙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답답해하면서 반왕윤 연합군이 만들어졌겠죠. 한나라 사회에 너무 숨막힌다, 반왕윤 연합군. 그러면은 반왕윤 연합군이 생기고 화웅이 사수관으로 출진을 하겠죠. 화웅이 사수관으로 출진하고 송견이 따고 왕윤이 낙양에 불 지르고 낙양에 불 지르고 도구를 한 다음에 장안으로 도망갔겠죠. 그리고 왕윤을 여포가 담그고, 그러면은 뭐 결국 똑같았겠는데? 오른쪽 방통이 말을 바꿔 타지 않았더라면 낙봉파에서 유비의 흰말하고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그죠? 아, 정로랑 바꿨을 거야. 그래서 쿨타임 돌아서 죽었는데 방통이 말 안 바꿔 탔으면 유비가 죽었겠죠? 유비다 해가지고 저격한 거니까. 근데 유비는 끈질겨가지고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칼로 이렇게 훅훅훅 해가지고 이게 선풍기 만들어가지고. 방통은 무장이 아니잖아. 유비는 그때 다른 길로 갔을걸요? 아, 좀 떨어져 있었다, 그지? 떨어져 있었어. 그러면 얘도 살았을 수도 있겠네. 저격이 안 되니까. 자, 제갈량에다가 방통이 계속 살아있는 유비. 저는 별반 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한 명이 뭐 비벼가지고 될 게 아니야. 오히려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얘가 좀 약간 거품이 낀 게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 누적 스탯에 대한 리스펙트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누적 스탯뿐만이 아니고 얘는 단기 임팩트도 없어. 사실 뭐 한 거 있어? 얘가? 묶은 거 하나랑 서류정리 원투라냐? 서류정리랑 판사하고 없어. 예, 별자리 보는 거, 엄근진 재판, 그리고 묶는 거는 내 또래들도 많이 묶어요. 이것도 둘 다 역사가 바뀌진 않네요. 거대한 그 역사의 흐름 수레바퀴 굴러가는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굳이 고르자면은
반왕윤 연합군이 생기고 왕윤이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이제 천도하는 게 좀 더 파격적인 행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후 대신에 방통이 있었으면 유선이 그 꼴이 안 났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거를. 얘가 보여준 게 없잖아. 얘가 그냥 적어도 한 3-4개는 보여줬으면 대충 연상이 되는데 연상이 하나도 안 돼. 예상이. 유명한 걸로 유명한 놈이야.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한 놈. 방덕이 순순히 유비에게 투항했더라면, 여포의 활이 방천왕극을 맞추지 못했더라면. 자, 방덕이 마초가 유비 쪽으로 가가지고 마초가 이제 방덕한테 오라고 했는데 방덕이 나는 조승상이 나를 잘 돌봐줘가지고 인의를 배신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방덕이 투항했더라도 그러면 관우가 사나? 그래도 뒤지죠. 뒤진대. 그래도 죽죠. 왜냐면 관우는 결과적으로 서왕한테 털린 거라. 이게 더 커. 방덕이 투항했더라면 우금이 투항한 것도 좀 퇴색이 됐을 거야. 그래 너만 한 것도 아닌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됐을 거야. 그러면서 우금이 수치사를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우금 재평가 먹어서 응원하자. 이 작전 그 당시 3세기에 이런 생각을 해? 재평가 그게 됐을 텐데 방덕 얘가 이악 물고 배신을 안 해가지고 우금이 꼴이 좀 우습게 됐어. 우금이 짬도 훨씬 많이 먹었는데 새로 들어온 방덕도 이렇게 하는데 넌 뭐야? 가 돼버렸어. 되게 얄미운 상황이거든. 아니 뭐 항복할 수도 있지. 우금이 딜을 했을지도 모르잖아. 항복하는 대신 내 밑에 있는 그 식구들은 좀 챙겨주셔잉 해가지고 했을 수가 있어. 우금이 그 홀몸입니까? 그러니까 좀 몰살시키지 말고 항복할 테니까 좀 챙겨주셔잉. 저쪽으로 들어갈라니까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방덕이 얘가 이악 물고 하니까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하면 우금이 가장 바뀔 것 같다 스토리가. 그리고 여포의 활이 방천왕극을 맞추고 이러면은 이제 기령군이 유비 쪽으로 이제 밀고 들어왔을 텐데 유비가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묘사가 기령군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작은 성에 혼자 그 소패성에 혼자 있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병력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만약에 붙었으면 졌을 수도 있지만 이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비 만인지적이 터지면은 유비 대기대더 가고 관우 군신인가? 그거랑 같이 터지면은 11,000명 정도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 턴에. 그래서 되게 불리하다 싶은데 잘 끌어들여가지고 투석대랑 같이 싸워가지고 했으면 비벼볼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여포가 못 맞춰서 민망해서 양쪽 다 무지성으로 갑자기 공격을 시작하면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여포가 못 맞출 수도 있어. 성공률이 100%는 아니잖아. 90%라고 쳐도 10%의 실패 확률이 있는데 못 맞춰. 쪽팔려. 그러면 어떻게 돼? 못 맞춘 사실이 없어지면 돼. 못 맞춘 사실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 증인들을 다 죽이면 돼. 그러면은 여포는 화극에 살을 못 맞춘 게 없어져. 그런 사실이. 그러면서 갑자기 유비, 기령 그리고 여포 내 부하 여포 없는 여포팀까지 해가지고 여포랑 1대 다가 되는 거지. 아니지. 여포팀은 여포로 붙어야겠지. 그러면 1대2로 붙으면은 암살당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 여포와 유관장의 1대3 대결이 또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포가 또 아껴놨던 3인 분신술 또 발동하면서 동포는 장비랑 붙고 정포는 관우랑 붙고 여포는 유비랑 붙는 2차전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기령 어떻게? 기령 깍두기. 여포네가 좀 불리하니까 여포들 좀 붙어. 깍두기. 기령이 저는 어떻게 해요? 너 깍두기 해. 제일 좀 약한 애가 깍두기 하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뭐 체육대회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뭐 옛날 동네에서 이제 놀이할 때는 인원 안 맞아도 그냥 대충 껴서 했었거든요. 깍두기. 저는 왼쪽. 우금의 대우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등예가 등산에 실패했더라면은 막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형이 이제 징글징글해요. 막기가 너무 쉬워서 조금 더 끌지 않았을까. 근데 옛날부터 촉은 어떻게 그게 되지? 유비도 자연스럽게 바이러스처럼 안으로 침투한 다음에 터진 거잖아. 대놓고는 못 들어왔잖아. 유원이 잘 살고 있다가 익주로 들어간 이유가 익주에서 황제가 탄생한다고 그랬어. 그런 설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믿고 익주로 들어가서 왕같은 존재가 된 거였거든. 태어나긴 했는데 유비라는 바이러스가 와서 숙주를 잡아먹고 유비가 황제가 됐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방이 익주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건 힘들고 나가는 거는 이제 몰래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시작한 건데
황제의 기가 서려 있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언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 다 잡아놓고 몸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유비라는 기생수가 들어와서 머리만 썰어낸 다음에 몸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비군하고 싸우면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쉿 걸라시더니 휙. 왕윤이 이각과 각서의 항복을 받아들였다면 그래도 과거 청산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을까. 왕윤 일러스트 진짜 결연해 보인다, 그지? 왕윤이 심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쓰레파 축구할 때 왕윤이 심판을, 황제 대신. 그러면 해피엔딩인가? 황제까지는 안 나서도 되니까. 근데 이런 성격은 오래 못 살아. 이가 곽사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는 죽어. 왕윤 누군가에게 암살당했어. 성격이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각과 곽사가 그럼 이제 심판은 누가 봐주냐? 그러면 헌제가 봐줘. 그러면 또 그대로 흘러갔겠죠? 등예가 등산. 근데 이거 만약에 막았으면은 계속 버틸 수 있었을까? 이악 물고 버티면 이악 물고 사마씨 반란까지 존버하면 돼. 봐봐, 사마씨가 이제 장악을 하면 거기에 이제 반기를 품은 조씨 일가가 익주로 와 합류해. 유비와 조조의 후예들이 힘을 합해서 반사마의 연합. 전쟁이 끝났으니 반란을 일으킨 거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일단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반란은 따로야. 만약은 없지만 이 사마씨랑 이제 조씨랑 이 알력 다툼 일단 버티다 보면 뭔가 좀 다른 이벤트가 벌어지고 오나라랑도 다시 또 화해를 하고 뭐 또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요거는 그냥 여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등해가 등산을 실패해. 그러면 강유가 어떻게 돼? 10년 바라보고 진행했던 제갈량 부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메카 제갈량이 등장하겠죠. 초계도 10년만 버티면 돼. 이따만한 왕초를 준비해가지고 제갈량을 살려내. 그러면은 가능하죠. 메카 제갈량 나오면. 그리고 제갈량이 꽁무니에서 그 셀 그 뒤에 빨아들이는 거죠. 부악 열리더니 하면서 조그만 애기 제갈량들이 엄청나게 나와. 제갈준이요. 그래서 걔네가 한중에도 배치되고 각자 다 배치돼. 그러면은 끝났지. 호표기처럼 제갈량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가 있어. 근데 그 부대가 만들어지면 멸망해. 총나라는. 왜 그런 줄 알아요? 걔네가 모이면 더 세겠다는 발상으로 모아놓잖아. 수레를 밀 사람이 없어. 서로 앉아만 있고 제갈량 수레는 아무도 안 밀어줘. 서로가 서로 밀어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제갈량이 다 앉아있어서 부채질이나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인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갈량끼리 모인 특수부대는 실패한다. 뭐 모이면 검은고 재즈 합주하겠네요. 잼 검은고 잼 하겠네요. 제갈량들끼리 모이면. 자, 조조군이 장판파에서 화살을 쐈더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갔는데 장비한테 화살을 쐈더라면 조은이 아두 구출에 실패했더라면 그러면 이제 유선이 없는 이프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장판파에서 화살을 쐈더라면 장비가 똑똑하잖아요. 화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두지 않았을까요? 아이언 돔 같이 숨어있다가 화살 날라온 거 화살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런 것도 있죠. 장비가 이제 장판파에서 조조군을 홀로 딱 막는데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 소설을 봤을 때. 그 담력과 조조군 그 진짜 그 많은 병사들 앞에서 혼자 시간을 끌겠다. 뮤탈이지 뮤탈. 진출 못하게 계속 여기저기 두들기는 거지. 이때 고함을 치거든요. 짱떠! 짱뜰 사람 나와! 뭐 이렇게 할 때 누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빠져서 죽었어요. 낙마해서. 그런 것처럼 사람도 쓰러지는데 하물며 화살도 고함 한 방이면 기절하지 않을까 화살이? 날아오다가 칼! 후두둑. 그때 제갈량이 다 막아. 화살 덕후라서 화살 다 집어가. 그것도 생각해요. 콩판파 알아? 콩판파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콩판파? 에그가 주요 길목 버티고 있는 거? 자, 조은이 아두구출 실패했더라면은 이게 그거거든? 유선이 자리 잡고 조은이 충성도가 올라가. 왜냐하면 아두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하는 유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거든. 근데 유선을 구출 실패했으면은 유비란 놈은 갈궜을 놈이야. 구했으니까 퍼포먼스를 한 거지 못 구했으면 오히려 갈궜어. 그러면 조은의 충성도가 떨어지면서 인재난으로 항상 좀 힘들었잖아요. 유비팀이. 그래서 촉이 더 오히려 안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선이 그 제갈량 긴급 호출 건 빼면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아니 뭐 긴급 호출은 일반적인 자가용 쓰는 분들도 한 번씩은 써요. 1년에 한 번씩은. 유선은 일생에 한 번 했어. 긴급 호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좀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유선이 좀. 자, 총나라 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각자 한마디씩 해. 저는 뭐 북벌에서 뭐 했습니다. 저는 뭐 했습니다. 유선님 말씀해 보세요. 뭐 딱히 한 게 없어. 너네
하나의 어떤 삼국지 협곡으로 본다면 0킬 0데스 0어시. 그리고 유선이 없었더라면 유비가 유언할 때 이러겠죠. 유선을 잘 보필해 주시오. 근데 자격이 없으면 본인이 황제가 되시구려. 근데 유선이 없으니까 본인이 황제가 되시구려가 됐겠죠. 그래서 황제 공명전. 공명이 황제인 세상 나쁘지 않을지도. 요거 황제 공명전. 한수가 마초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더라면 이게 그 내분이 일어나는데 이 내분이 누구 때문에 된 거지 이게? 누구 계책이지? 가후의 계책이었나? 이간계가 있었는데 이때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장안까지 가네 마네. 그래서 삼국지 14에도 이프 스토리로 시나리오가 있어요. 마초가 장안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먹고 조조 무서워가지고 업으로 도망갔나? 뭐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어. 이때 이제 사료에 의하면 삼국지 조조전에 의하면 목매가 와가지고 쌀이나무에다 물 끼얹어가지고 얼음성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버텼죠. 안 그랬으면 막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우든이 눈에 화살 맞잖아. 이러면은 진짜 이건 확실한 건데 코가 왜 이래? 코가 왜 이렇게 뾰족하지? 진짜 확실한 건데 삼국지 진짜 재미없어져. 사실상 삼국지 초중반은 하우돈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포스가 지리거든 진짜. 외국인한테도 어필하는 게 이 해적선장 연상하게 하는 이 안대야. 진짜 개쎄 보이잖아. 초중반 얘가 다 이끌어가는 거죠. 하우돈 나오면은 건담으로 치면 지온 에이스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조조군의 자쿠지. 요거 안 맞았으면은 갑자기 삼국지 보기 싫죠. 요거는 성공했더라면은 설득하는데 성공해도 뭐 달라졌을까? 마추 인성이 개차반인데 어차피 잘릴 팔 뭐 몇 년 더 뭐 가는 거지 뭐 별반 차이 없었을 것 같다. 요거는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네요. 머리 잘랐을 수도 있어. 팔 안 자르고. 원술이 손경군의 한솥 배달을 제때했더라면 반동탁 연합군 때구나. 그때 했더라면은 원술하고 손견이 좀 더 사이가 좋아지고 손책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고 손책이 원술 믿고 밑에서 계속 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초선이 추녀였더라면 초선 자리에 다른 미녀가 있었겠죠.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초선이 추녀였더라면 초선은 그냥 백성의 삶을 살고 다른 미녀가 티오에 들어가서 일을 했겠죠. 원술이 손견군의 한솥배달 제대로 했으면 나쁘지 않았죠. 그죠? 원술의 어떤 로맨스와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실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손책의 해결사 능력 요게 만들어지면은 원술의 어떤 종잡을 수 없는 4차원 배려 A인 것처럼 말하다가 사실은 B였고 그 B를 말하는 건가 하면 사실은 A였고 옛날에 그 B형 남자친구 B형 남자친구 있었어요. 그 영화 원술은 B형 남자친구지. 안 질리는 매력이 있어. 안 질리는 매력. 왜냐하면 질리기 전에 굶어 죽거든. 그래서 했더라면 손책이 무력적으로 좀 많이 활약을 해주고 원술이 안 질리는 매력을 보여준다면 이게 백성들이 굶어 죽었거든. 이때 경제가 파탄이 나가지고 사치 부리고 막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손책이 다른 지방을 계속 토벌하고 약탈하면서 계속 충당을 해줬더라면 이게 좀 맞아떨어져서 운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 약탈로 충당을 했더라면 요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시 더비 중원의 주인은 누구냐? 마치 잠실의 주인은 누구냐? 두산 대 LG 중원의 주인 누구야? 원소냐 원술이냐? 원시 더비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진짜 더 흥미진진했을 수도 있어. 원술이 조금 힘을 냈었어야 돼. 삼국지는 원술이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황제 선언하고 뭔가 좀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진짜 재밌게 흘러갔을 수 있어. 조금 아쉬워. 조조 원소 요 관도대전 이전에 뭔가 그 3파전 4파전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아. 이게 물론 이제 삼국지 내에서 뭐 여포와 조조, 원술과 여포, 뭐 원술과 뭐 조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얽혀 있긴 한데 뭔가 굵직한 세력으로 3파전 하는 게 좀 미리 보는 결승전 느낌으로 원소 대 조조가 미리 보는 결승전이었는데 그게 한 3파전으로 갔으면 좀 더 좀 흥미진진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만하고 싶네. 자 아무튼 원술이 손경군의 한솥 배달 제때 했더라면 요거 유선이 내동댕이 쳐지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 사진이 왜 유선이 아닌데? 배선인데? 왜 배선을 썼지? 유선을 써야지. 이게 유선이지. 이게 유선이고 이건 배선이야. 달라요. 이건 배선, 이건 유선. 유선 기분 좋을 때 황호가 놀자고 할 때 야 제갈량 북벌 갔다 놀자 황호한테 하는 말. 제갈량이 잔소리할 때
유선 썸녀 생겼을 때. 유선한테 썸녀 생겼을 때. 썸녀랑 사이가 좀 진전됐을 때. 애교 부리는 유선. 평상시의 유선. 황호랑 놀 생각에 기분이 좋은 유선. 차이가 뭐임? 다르잖아요. 아닌가? 입도 왜 똑같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유선이 내동댕이 쳐져서 머리가 나빠졌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우둔해졌다. 위원의 뒤통수뼈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면. 반고래상. 그러면 제갈량이 별자리, 관상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제갈량하고 반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신뢰를 얻은 위원이었다면, 신뢰를 안 얻었을 때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신뢰를 얻었더라면 제갈량 사후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지 않았을까. 왼쪽 배성재님과 좀 비슷. 배성재님과 비슷이 아니고 배선이에요. 원본은 이거예요. 다르다니까. 뭐가 비슷해. 달라. 다른 사람이야. 뭐 아야는 위원의 뒤통수 뼈가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면 제갈량 사후에 강유랑 으쌰으쌰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오히려 교통정리가 안 돼서 더 안 됐을라나. 제가 생각했을 때 뒤통수 뼈가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면 제갈량에게 신임을 받았을 것이고, 신임을 받았으면은 전군 좌우곡으로 가서 다 산화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제갈량이 그건 아니야 해서 막았더라도 제갈량 사후에 신임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전군 또 좌우곡으로, 사이가 안 좋아서 미리 제거를 했기 때문에 툭하면 좌우곡으로 급발진하는 위원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유선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멍청해졌다고 쳐. 근데 안 멍청해진다는 거에 반대가 똑똑한 건 아니잖아. 아니, 똑똑한 거지. 똑똑한 건데 안 멍청해진다고 해서 원본이 똑똑했으리란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이래요. 유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유비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폭력배의 와일드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동댕이 쳐지면서 억제가 된 거야. 자기의 그 폭력성을 봉인한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유비가 내동댕이 쳤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걸 냅두면은 욱해서 말아먹을 수가 있다. 왜냐면 유비가 실제로 이릉대전 일으키면서 말아먹었잖아. 욱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직을 위해서 이 폭력성은 내 선에서 봉인시켜야 된다. 이거 아무도 이거 처리를 못 해주니까 에라이! 그래서 봉인시킨 게 아닌가. 거대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폭력성이 봉인이 돼서. 그러니까 손오공이지, 손오공. 사이어인의 폭력성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폭력성이 고장이 나서 손오반이 잘 데려다 키웠다. 그 괴리감 때문에 손오공이 사이코패스가 됐잖아요. 소시오패스가 됐잖아. 남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잖아. 뭔가 이상한 괴리감이 있어. 되게 온순한데 미묘한 그 불쾌한 게 있어요, 손오공한테. 그래서 저는 유선, 이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관우가 화영대에서 조조의 목을 베었더라면, 마속이 산 위에서 진을 치지 않았더라면. 그거 봤는데 산에 진을 안 쳤어도 못 막았겠더라고요. 지형 분석한 유튜브 있는데 그냥 뭐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키라고만 하는데 지킬 수가 없어. 그 지형이, 이게 길목이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그냥 펼쳐져 있어. 근데 그거를 그 적은 병사로 오는 걸 못 막아. 그래서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지 않았나. 실제로 마속 저거 기반으로 쓴 역대 웹소설 있음. 삼국지 이프 스토리로 쓴 소설 많을걸요. 그래서 뭐 마속은 뭐 물의 중요함을 모르는 삶을 살았다. 형주 출신이고 막 이러니까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계속 살다가 산에 올라가서 대충 뭐 물 부족하면 산에서 시냇물 마시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안 됐다. 관우가 화영도에서 조조목을 아니 베었어. 그러면은 조조가 어떻게 돼? 목이 잘려? 근데 관우가 이제 형주에서 이제 잘 지키고 있는데 조조 목이 눈을 팍 뜨면서 관우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조승상 왜 목만 오셨어? 그렇게 돼서 관우가 죽으면 유비장비가 복수하러 이릉대전을, 결국 같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관우가 화영대에서 조조의 목을 베었더라면, 하늘이 주유를 낳고 또 공명을 낳지 않았더라면, 원소가 책사 말 귀담아 듣는 군주였다면. 주유는 연희에서 찌질이로 많이 나오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제갈량을 질투하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속한 송건팀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근데 또 이제 단명하는, 그것도 이제 제갈량이 약 올려서 단명하는, 제갈량이 돌리죠. 시원하게 한번 주유 위 공명 아래 나열해라 보라고 하면 삼국지 덕후들 줄줄 외르지. 근데 뭐 적벽대전도 그렇고 뭐 실제로는 뭐 주유가 뭐 다 했다고 그러잖아.
이거는 만약에 귀담아 뭐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잘 분쟁을 안 일으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하고 으쌰으쌰하게 했다고 한다면 일단 얘가 죽고 나서 그 사태는 안 벌어졌겠지. 공신들이 사이가 좋아.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하나를 밀었겠지. 나눠지지가 않고 원담이든 원상이든 하나를 밀었을 거 아니야. 안 나눠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하늘은 지우를 낳고 또 공명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연희 기준으로만 보면은 너무 제갈량을 의식한 것도 있어. 얘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돼. 내가 제갈량보다 못났어. 그러면은 가자미가 돼야지. 근데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명을 제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해야 되는데 오케이 네가 기량이 더 높아. 그러면 접어주고 떨어지는 걸 뭐 하려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좀 던지지 않았나. 예를 들어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제갈량하고 주유랑 스타크래프트 1을 해. 싸우면 져. 그러면 일꾼 하나 빼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깔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지 않았나. 너는 비전 풀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무튼 요거 만약에 공명은 낳지 않고 주유만 있었다. 주유만 있었으면 적벽대전 이기고 형주 먹고 제갈량이 먼저 이렇게 쇽 들어간 거잖아. 근데 주유가 조인하고 싸우면서 조인이 조조의 꾀주머니를 하나씩 까면서 고군분투하다가 주유가 딸피 남고 겨우 이제 남군 들어갔는데 새치기 한 거잖아. 그러니까 형주도 먹었겠지 주유가. 연희에서는 제갈량 없으면 적벽 못 이기잖아. 봐봐. 어차피 주유는 화공을 하려고 했어. 그지? 고육지책도 자기가 생각했어. 그지? 제갈량이 한 건 뭐야? 적벽대전에서 화살 모으기. 화살 모으기는 근데 얘가 제갈량 구실 삼아서 죽이고 싶어가지고 시킨 거고 실제로 뭐 화살이 막 아예 막 동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럼 한 거 뭐야? 제사야. 동남풍 원툴이야 사실. 그지? 싸우게 한 거랑 오나라가 싸우게 한 거랑 동남풍 원툴인데 공명이 없었으면 애초에 적벽대전도 안 벌어졌지. 중앙으로 흡수되지. 사실상 이게 삼국지가 어느 세력에서 이제 지형도에 막 색깔 칠해져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나라 안에서 역도들이 생긴 거야. 말을 안 듣는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는 당연히 야 니네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해서 아 이제 듣겠습니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한 나라 소속이었으니까 한 나라 소속으로 그냥 있으면 돼. 근데 공명이 계속 부추겨가지고 확실한 역도가 되라고 이제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손씨 정도만 어떻게 손다리 다 자르고 군사권 없는 중앙에 고유 직책 같은 거 하고 얘도 얼추 잘 살았겠지. 그지? 급사 안 했겠죠. 그럼 좀 심심하게 흘러가서 별로겠다. 동탁이 황제 제위에 욕심이 없었더라면 동탁이 아닌데? 배탁인데? 배호동탁인데? 아니 배호동탁 치니까 아 다른 거네? 이거를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 다른 버전이야. 아 이렇게 이 버전을 갖고 왔나 보다. 욕심이 없었더라면은 얘는 애초에 안 설쳤겠지. 아니구나. 그래서 죽은 거지 결정적으로. 그지? 황제 자리를 이제 선양한다고 하고 꼬드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담궈졌는데 안 했으면은 황제를 꼭두각시로 세우고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을 했다면 사실 하는 건 똑같은데 그랬더라면 거기서 안 죽고 잘 때 죽었겠죠. 뭐 어디서든 죽었겠지. 죽이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득식을 하는데 어디선가 죽었겠죠.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러오는데 실패했더라면. 잠깐만 이거 봐봐. 바지인데 이게 튀어나왔어. 이게 뭔 줄 알아? 휴대폰이야. 어쩐지 불편하더라.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러오는데 실패했더라면은 손권 쪽 배가 다 타고 제갈량은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요? 개욕 처먹음. 그러니까 개욕 처먹고 위나라로 제대로 스카웃이 되지 않을까? 손권역이 다 끄슬려가지고. 제갈량이 불러온 게 아니고 원래 부는 동남풍을 제갈량이 불러온 척 사기친 거. 그거 아니에요. 그 근방에 실제로 동남풍이 가끔씩 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더 잘 알아. 이 시기쯤에 동남풍이 불어요를 몰랐어. 그러면 원래 안 부는 거야. 얘가 재단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부은 거야. 안 그러면 현지인들이 잘 알지. 거기 몇 년을 살았는데. 병사들 거기 토박이들 20년씩 30년씩 살았는데 현지인들이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갈량이 한 거는 실제로 마왕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동남풍을 분 거야. 자기 수명을 대가로. 그래서 그 스노우볼이 굴러가가지고 오정원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아니 그 거대한 이 일대 바람 방향을 바꾸는데 바람이 바뀐다는 거 뭐야? 순간적으로 이게 기압차가 발생한다는 거야. 기압을 조종하는 거야. 기압을. 그 정도면 이제 수명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실패했더라면은 마왕한테 수명을 안 줘도 되고 오장원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오장원까지 안 가고 위나라 1등 공신이 되면서 더 오래 살고 더 인생도 피고 행정가로서의 어떤 나래를 활짝 펼 수 있었을 것이다. 해피엔딩이네. 이거는 언젠가 죽는다. 요거 유비가 이릉대전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닭 잡는 칼 화웅이 관의 목을 썰었더라면, 야 진짜 쌀벌하다. 진짜 화웅 진짜 쌀벌하다. 얘 오그라드는 건가?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매? 유비가 이릉대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은 참았어. 만약에 삭혔어. 제갈량이 막 말려가지고 삭혔어. 그리고 송건과 동맹을 유지해. 그러면 이제 송건 측으로부터 손자병법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싸우고 하면은 오자병법서, 그리고 감령하고 3명 보내줘. 근데 이릉대전까지 하면은 경험치 그 수급이 좋아. 장비가 지랄해서 안 될 듯. 유비가 만약 이릉대전 시작 안 해. 제갈량 말을 듣고. 그럼 장비가 가만히 있어? 형님 변했수. 뭐가 변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지 않았수. 나 서운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심 얘기 나오면서 유비대 장비 해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일찍 멸망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장비의 왼팔 오른팔 있잖아요. 장비의 안양무추 범광장다리 선봉으로 활약하면서 역사의 이름을 드높였을 텐데. 장비발사 사람이 정이 없어. 했더라면 흥미진진했겠다. 그리고 요거는 관우의 목을 썰었더라면 그러면 화웅을 막을 사람이 없죠. 동탁은 행복하게 낙양에서 살게 되고 도굴도 안 하고 뭐 민심이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사나워지기 전이니까 동탁이 그냥 안 죽어버린다. 그러면 여포가 뛰쳐나와서 여기를 막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야. 또 화웅은 엄청 유명해지고 화웅의 사당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여포가 죽이려고 할 때 화웅이 막아줬을지도 모름. 아, 황제 시켜준다고 낙양에서 동탁 초대를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여포가 왕사장이 보냈어요. 담궜는데 동탁이 얼굴 북 뜯으면서 화웅이었어. 이미 네 배신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지 하면서 둘이 파박파박. 개나리랑 그 인천 겨로랑 붙는 거잖아. 개나리 스텝하면서. 그리고 동묘에 화웅사당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초선 머리 빠지는 거지. 여포냐 화웅이냐 삼각관계. 여주 한 명? 그 뭐라 그러지? 남주 말고 서브 남주라고나? 서브라고나? 거기서 또 로맨스 소설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그런 연애물은 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잖아. 막 삼국지가 좀 남녀노소 다 두루두루 인기 있는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럼 나쁘지 않지. 갑자기 왕윤이 서서브로 나도 혹시 이각과 각사. 아 양부구나. 아 양부네요. 그럼 이각과 각사. 그래서 서바이벌 그런 걸 해. 1번 여포, 2번 화웅, 3번 동탁. 매 스테이지마다 한 명씩 탈락해. 아 그럼 흥미진진하죠. 관우가 다 망쳐놨네. 강유의 쓸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게 뭐죠? 강유의 쓸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게 뭐야? 쓸개가 아파요? 나 몰랐네. 강유가 쓸개 아픈지. 많이 아픈가 보네. 여기 좀 이게 좀 답답한 것 같죠? 아무래도 여기가 좀 약간 담즙 나오는 데인가? 산 사마이가 죽은 공명을 눈치챘더라면. 그래봤자 총나라 병사들이 퇴각하는데 시간 끈 거라서 어차피 총나라 멸망했잖아. 그렇게 뭐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있지. 죽은 공명을 알아차려가지고 부셔버리면은 기술 발전이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공명에게 속았잖아. 목각상에 속으니까 더 이상 기술 발전이 일어나지가 않아. 근데 안 속았잖아. 그러면 속을 수 있는 제갈공명은 과연 무엇일까? 익주에서 연구 개발이 됩니다. 사마이가 과연 속을 수 있는 제갈공명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총나라의 미래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유선 제갈량의 타락, 메카 제갈량 만들어져서. 아니면 이거지. 철인 28호 같이 조이스틱으로 조종해. 메카 제갈량. 자 그래서 요거 여기서 속아가 버려가지고 아 이 정도면 속는구나. 더 이상 개발 안 해. 목각상에서 그냥 끝냈어. 전이가 술 마시고 뻗어 있었더라면.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이쁘게 맞았다. 그치? 얼굴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 되게 이쁘게 맞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덜 아픈 곳으로 맞았어. 덜 아픈 곳으로. 얼굴은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막 이런 데 있잖아. 막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로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픈 거. 막 여기로 들어가서 아픈데 빼고 이렇게 좀 등판 쪽으로 해서
순욱이 받은 찬압에 조조표 사랑 듬뿍 중식 세트가 들어있었더라면 이때 당시 좀 약간 소원해졌는데 역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설득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떨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이러면은 이제 스마이가 못 설치지. 순욱이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설쳐? 안 되지. 이 순욱 말 한마디면 이제 다 되는데 전이가 술 마시고 뻗어 있었더라면 그러면 이제 조조가 죽었을 확률이 높죠. 술 마시고 뻗어 있었어. 조조 쪽으로 다 들어갔어. 풀침 때리고 딱 일어나. 뭐 전이는 살지. 술 마시면 풀침 때리잖아. 그래서 조조가 죽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얘는 지금 호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황제 전위전? 잤는데 뻗어버려 있었다면 안 되네. 안 돼. 그치. 요거는 좀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자고 있었더라도 깨 있었더라도 어차피 얘는 가불기네. 살 수가 없네. 건잭처럼 전이 이렇게 개발하지 않았을까? 순욱이 받은 찬압에 조조표 사랑 듬뿍 세트가 들어있었다면 사마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몽이 공부를 게을리했더라면 그 형주 공격 총사령관이 안 됐겠지. 그러면은 다른 애가 있을 거야. 그 당시에 누구 있어? 개인적으로 이번 오른쪽이 월드컵 우승급이라고 한다. 손견이 돌에 깔려 죽지 않으면? 왜? 그러면 손책이 따로 안 떨어져 있었고 손견, 손책, 손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박살내고 다닌다? 손견이 원래 원술 쪽 아래 아닙니까? 그럼 손견이 독립하든 손책이 독립하든 근데 손책에서부터 다시 또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좀 다르긴 해. 그래서 원시 더비가 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몽 공부 게을리했으면은 뭐 대학교 못 가는 거죠. 뭐 달라지는 거 없죠. 여몽 엄마가 그냥 속상한 거지 뭐 더 있어? 등해가 등산에 실패했더라면 유선이 내동댕이 치지 않았더라면 등에 실패했더라면 지도 굉장히 허술하대. 지도 왜 이렇게 허술함? 이걸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 근데 갔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 등산 실패했더라면은 이때 이거였어. 시간이 좀 더 주어지고 그 시간에 제갈량 복원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나서 제갈량이 출격을 한다. 한중성이 반으로 갈라져서 메카 제갈량이 쭉 올라가고 유선이 내동댕이 쳐지지 않았더라면 이 안에 폭력성 안 됐겠죠. 근데 이 폭력성이 잠재워지지 않았더라면 총나라 연구진들이 유선 광폭화 작업을 해서 전대물 같은 거 보면은 괴수들이 커지잖아. 마지막에 꼭 끝날 때쯤에 로봇이랑 싸우려고 커지잖아. 그 거다이맥스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바이오 연구? 오른쪽은 바이오 연구, 이쪽은 이제 메카. 뭐가 더 총나라를 잘 지킬까? 유비의 폭력성이 유지된 생체병기 거다이맥스 유선과 메카로 다시 부활한 메카 제갈량. 바이오닉하고 메카닉하고 하면 메카닉이죠? 둘이 합친다면? 그건 못 막아. 이건 못 막아. 스마일에도 못 막아. 스마이가 또 이제 열심히 막 막아내니까 갑자기 뒤에 음습한 기운이 딱 들어. 딱 보니까 류크처럼 그 제갈량에게 붙어가지고 힘을 주던 그 마왕이야. 마왕이 뒤에서 에너지 쭉 보내주면서 얘네가 이제 각성하면서 장안 딱 밀어내고 낙양 들어가서 허도로 가서 업으로 간 다음에 통일되겠죠. 잊어보니까 제갈량 데스노트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주유도 데스노트로 죽은 거잖아. 서신을 딱 받아봤는데 자기 이름 써져 있는 데스노트를 보내줬어. 몇 월 몇 시에 서신을 받아보고 사망. 그럼 북벌 왜 하냐고? 손 아파. 북벌 안 하고 하려면 깜지 써야 돼. 깜지. 그리고 마지막 오정원에서 사신과 딜을 한 거지. 제갈량이 수명이 적은 이유도 사신의 눈 거래하고 그래서 딱 방통 수명이 보여. 맞네. 그때 이제 마왕 정체가 류크네. 드디어 알아냈어. 월드컵 하면서 이프 스토리 하면서 드디어 알아냈어. 자, 이거는 메카닉으로 가겠습니다. 조조가 동탁 암살에 성공했더라면 닭 잡는 칼 화웅이 관우의 목을 썰었더라면 이러면 이거죠. 이거 로맨스 삼각관계. 원소가 책사마를 귀담아 듣는 군주였다면 산사마이가 죽은 공명을 눈치챘더라면 기술 발전 눈치챘으면 사마이가 속아 넘어가는 가짜 공명을 연구하다가 메카 공명으로 개발되지 않았을까. 황계 고육지책이 들통났더라면 관우가 화영대에서 조조의 목을 베었더라면 조조의 목을 베면 확실히 나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조승상 왜 목만 오셨어. 그래서 관우가 죽었겠죠. 그리고 일흥대전 발발 황계 고육지책이 들통났더라면 지제천리였지. 그러면 유비가 다스리는 세상이지. 유비의 천통 엔딩. 그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유비의 천통. 방덕이 순순히 유비에게 투항했더라면, 그리고 제때 배달했더라면. 방덕은 뭐지? 아, 나 왜 자꾸 생각이 안 나냐? 아, 우금 재평가지. 아, 이건 우금 재평가예요. 우금 재평가가 되고, 얘가 배신을 하도 안 하니까 우금이 상대적으로 좀 평가가 박해졌어요. 좀 모양새가 이상해졌지. 그리고 원술이 송견군에게 배달을 제때 했더라면. 근데 송견이 생각해보니까 더 힘이 나서 화웅을 상대로 더 잘 싸웠겠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더 열심히 싸워서 죽었을 수도 있어. 막말로. 이게 확률 싸움이잖아. 전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 송견은 어차피 죽어서 의미가 없다. 그래요. 우금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순우기 받은 찬압에 조조표 사랑 듬뿍 중식 세트. 조은이 아두 구출에 실패했더라면. 아, 이게 충성도 버프가 좀 안 돼가지고 조은이 좀 힘들다. 근데 조은이 좀 너무 오래 살았어. 좀 삼국지에서 말이 안 되게 활약을 해. 초반부에 등장해서 후반부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조은이라는 게 어떤 진짜 가설입니다. 직책 아니야? 배트맨처럼 1대 배트맨, 1대 조은, 2대 조은, 3대 조은. 너무 활약을 너무 끝까지 하잖아. 1대 조은은 아두 구할 때 죽었어. 그게 맞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와? 아두는요? 우리 뭐 근처까지 와서 던지고 죽었겠지 뭐. 그 미식축구처럼. 2대 조자룡, 3대 조자룡. 유봉 아니야? 유봉? 유비가 솔직히 말한 거야. 너는 살아있으면 네 영향력이 너무 세서 내 혈육한테 황제 지위를 물려주기가 좀 힘들다.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아, 이해한다. 그러면 내가 역사에서 사라져 주겠다. 그리고 3대 조은의 투구를 써.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 실패했더라면은 조은이 아두 구출에 실패했더라면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삼국지 매첨을 보면 얻는생과 상산의 조자룡이라는 타이틀을 버림. 맞아. 처음에는 항상 상산의 조자룡이라고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에 상산의 조자룡을 말을 안 해. 1대가 상산이야. 상산 출신. 2대가 그때 이제 갑자기 사라진 장수를 봐야 돼. 배원소야. 2대 배원소야. 조자룡이 죽였다고 했잖아. 죽였다고 하고 데리고 다녔어. 그리고 조자룡이 죽은 다음에 배원소가 2대 조자룡, 3대 조자룡 유봉. 배원소랑 지나가다 만났는데 팍 죽여.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지금 너를 죽였는데 그거는 너의 도적으로서의 삶을 죽인 것이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면서 조자룡으로서의 삶을 지켜보도록 해라. 요하는 한 10대 요하까지 있을 거예요. 어쩐지 점점 약해진다 했어. 2대 조자룡 배원소. 그러니까 주창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친구잖아 배원소랑. 근데 되게 잘 살고 있어. 나도 열심히 해서 해야겠다. 동반 입대. 친구야 군대 같이 가자. 하우돈이 눈에 화살을 맞지 않았더라면. 삼국지 바로 덮죠. 송견이 돌에 깔려 죽지 않았더라면. 이건 별로 그렇게 나는 썩 와닿지가 않아요. 16강 마지막입니다. 제갈량이 동남풍 불려오는데 실패한 거. 이러면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중앙으로 들어가서 잘 살았을 것이다. 오른쪽 얘가 이제 핵심이죠. 제갈량 잘 살고 있는데 박아놓고 자긴 나가가지고 인생 조져놨죠. 얘가 조져놓은 인간만 한 여럿 될 거예요. 제갈량 때문에 하우돈 조졌지. 제갈량 또 설치고 다니니까 또 유기 인질로 잡혀서 참혹하게 살다가 가고 오나라 가가지고 또 깽판 쳐놓고. 자, 요거로 가겠습니다. 8강입니다. 산사마이가 죽은 공명 눈치챘더라면. 이거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까지 가능할 것 같아. 죽은 공명을 눈치를 챘어. 그러면 총나라에서 어떻게 해? 눈치 못 채는 제갈량 상을 만들어.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계속 기술 발전을 해. 근데 눈치 못 채는 제갈량을 개발해서 사마이가 그거를 또 알아보려고 또 연구를 해.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못 알아채게 만들고 더 진짜 같은 걸 만들다가 로봇공학이 발전을 해. 그러면은 서구 문명이 증기기관 뭐 그런 거 개발되면서 확 튀어 올랐잖아요.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서 발생을 해서 대항해 시대가 동양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얘가 역적이네. 청나라 아편 파티가 된 게 얘가 역적이야. 자, 서서가 이거는 근데 영향력이 적죠. 이게 진짜 이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하네. 영국 아편 파티. 하우돈이 눈에 화살을 맞지 않았더라면 돼. 닭 잡는 칼 화웅이 관우의 목을 썰었더라면. 근데 이게 초반에 엄청나게 강력한 악역이긴 하지만 로맨스는 포기 못하죠. 로맨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해가 등산에 실패했더라면. 방덕이 순수히 유비에게 투항했더라면. 요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거대 로봇. 요거는 우금의 어떤 체면.
요거죠. 요게 좀 더 흥미롭죠. 흥미로운 이프 스토리죠. 들통나면은 황제 유비 조은이 아두 구출에 실패했더라면 이게 무슨 2대 조은 3대 조은 이거지. 근데 이게 이거랑 상관없잖아. 조은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이지. 아 2대 3대가 안 나와서 아 그러네. 2대 3대가 안 나오잖아. 1대 체제로 가면은 총나라가 좀 더 전환이 안 돼서 안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 2대 조은이. 그래서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해가 등산에 실패했더라면 4강입니다. 메카 제갈량 대 로봇공학 제갈량. 둘 다 로봇인데? 왼쪽은 모빌 슈트 제갈량. 오른쪽은 산업혁명 제갈량. 제갈량 혁명, 공명혁명. 왼쪽은 슈퍼로봇, 오른쪽은 리얼로봇. 오른쪽은 회피가 좋고 왼쪽은 보스 잡을 때 좋아. 혼 걸고 필중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이 맞죠. 오른쪽은 진짜 세계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닭 잡는 칼 화웅이 관우의 목을 썰었더라면 구출에 실패했더라면. 근데 이게 오른쪽은 DC 코믹스 배트맨, 왼쪽은 유명한 삼각관계 드라마 뭐 있지? 꽃보다 남자는 4명 아니야? 4명? 아니야. 꽃보다 남자도 실질적으로 2명이야. 구준표랑 그 소방관. 구준표랑 소방관이야. 윤지우. 명예소방관. 초선의 명예소방관. 화웅. 자, 왼쪽 못 참죠? 자, 로맨틱 드라마 대 산업혁명. 사랑이냐 로봇공학이냐, 문명 발전이냐 인류애냐, 문과 감성 대 이과 감성. 어렵네. 남주가 저러면 사람들이 볼까요? 왜? 남주가 왜? 잘생겼는데. 이거 페이스 앱으로 스노우 앱 같은 거 딱 대보면 이게 안 변하고 이게 변할 수도 있어요.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 얘랑 얼굴 바꾸기 딱 하면 요거랑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그 아무리 그래도 요 어떤 로봇공학 한 3세기 이때부터 들어갔더라면 확실히 좀 달라졌을 것이다.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승리 하면서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라면 아 떠라면 여러가지 떠라면들이 있고, 아 이거 왜 하우드는 뭐 눈에 화살 맞아도 된다는 얘기야? 하우드는 눈은 눈 아니야? 너무하네.